요즘 뉴스를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집값은 또 오른다네요. 금리도 높고 대출도 막혔다는데 왜 서울 아파트는 다시 신고가를 찍는 걸까요? 모두가 힘들다는데 누군가는 웃고 있고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떨어질 때가 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실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서울은 지금 근본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수요는 넘치고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집을 짓겠다고 발표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짓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너무 깁니다. 계획이 발표돼도 착공까지 몇 년, 입주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안도합니다. 봐라, 결국 당장 집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 거다. 이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결국 집값은 희소성 때문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불안감이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아끼고 모으고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드디어 내 집 한 채를 마련해 볼까 하는 순간 뉴스에서는 금값이 치솟고 주식이 오르고 코인도 다시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통장 속 돈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 약해지고 원화가 흔들립니다. 오랜 세월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갑자기 작아지는 느낌. 그 불안이 사람들을 다시 시장으로 불러냅니다. 이제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회사원. 수십 년 일하며 3억, 5억을 모은 사람들. 그들이 말합니다. 이 돈을 그냥 두면 녹아버릴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다시 집을 삽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 불안감은 단순히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약해질 때 사람들은 실물 자산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금리가 높아도 대출이 어려워도 그들은 여전히 집을 삽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여전히 규제 중심입니다. 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전세 제한하고 거래 제한을 걸지만 결국 시장은 우회로를 찾아갑니다. 전세 끼고 사면 안 된다 하면 실입주로 사고 대출 막으면 가족 간 자금으로 사고 사람들은 결국 적응합니다. 이제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는 점점 더 불안합니다. 정부의 규제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진짜 부족하다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막는다는 건 그만큼 집이 귀하다는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규제가 시장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장 먼저 흔들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의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율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전세 가격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막혀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팔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버팁니다. 신용대출을 받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어떻게든 잔금을 맞춥니다. 그렇게 버티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빚을 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세는 빠지고 매매는 묶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지역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공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둘째, 수요는 줄지 않았습니다. 셋째, 곧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결국
떨어질 이유보다 버틸 이유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 유동성이 풀리면 다시 돈이 돌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무너져야 시장이 식는데 아직 그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불안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더 오를까봐 불안합니다. 결국 불안이 시장을 움직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돈이 아니라 심리의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두려움을 이겨내고 방향을 잡느냐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잡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이미 단순한 부동산 시장이 아닙니다. 주식, 금, 코인, 환율, 모든 자산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한쪽 규제는 결국 다른 쪽 자산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주식시장은 살리고 싶어 하고 부동산은 잡고 싶어 하지만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자산의 근원은 유동성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풀리면 모든 게 오르고 돈을 막으면 모든 게 식습니다. 그 단순한 원리를 외면한 결과가 지금의 혼란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원점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왜 오를까? 공급이 부족하고 불안이 커지고 정책이 시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집주인은 점점 더 빚을 지고 무주택자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한 가격 싸움이 아니라 심리와 버티기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집을 사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그리고 내 노후 자산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 이야기는 바로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야 한다고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정확히 언제 떨어질지,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진짜 실수요자라면 타이밍을 재지 말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때 들어가라고. 왜냐하면 이 시장은 타이밍이 아니라 심리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집은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뉴스에서 또 오름세가 시작됐다고 하면 그때서야 다시 불안해집니다. 결국 불안이 또 다른 불안을 낳는 거죠. 지금 무주택자에게 필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집이 나오면 바로 실행하는 것. 이게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지금은 불확실해서 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불확실할 때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할 때 움직이는 사람만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한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접근조차 어려웠던 지역 대신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오르지 못하고 묶여있던 곳들이 있습니다. 노원, 상계, 성북, 동대문 같은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정부 규제의 여파로 단체의 기압을 맞은 듯 주저앉았지만 기본적인 인프라와 교통, 실수요는 여전히 강합니다. 한마디로 억울한 지역들이죠. 집주인들은 피곤하고 매수자들은 눈치를 보는 사이 그 틈이 기회가 됩니다. 서울 밖으로 눈을 돌리면 수도권의 판도가 또 다릅니다. 동탄, 용인, 수원, 인천. 이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곳도 많고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동탄처럼 새 아파트 공급이 꾸준한 곳은 실거주 만족도도 높고 장기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단기간에 급등했던 강남권이나 분당은 이미 가격 부담이 커서 당분간은 조정기를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지금 사면 바보 되는 거 아닐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싸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 그 마음이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집값은 언제나 불안한 틈을 타서 움직입니다. 남들이 망설일 때 결단한 사람이 결과를 가져갑니다. 중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입니다. 이 시장의 본질은 돈이 아닙니다. 결국은 심리입니다. 정부의 정책보다, 금리보다, 뉴스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불안과 기대가 모든 걸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그 불안을 기회로 삼고 누군가는 그 불안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잃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는 숫자의 싸움 같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을 사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 자산의 일부를 어디에 두고 내 삶을 어디에서 설계할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지만 방향을 잘 잡은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집이 없다면 두려움 대신 정보를 보세요. 남들이 말하는 불안한 소문보다 진짜 데이터를 그리고 당신의 현실을 바라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기회의 순간입니다. 결국 이 시장의 본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돈은 두려움을 피해 달아나고 기회는 용기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이지만 완전히 멈춰서는 안 될 때이기도 합니다. 한 발짝만 움직여도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불안 속에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그 불안을 넘어설 것인가. 세상은 언제나 위기와 기회의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갈림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방향 하나라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